오늘 빗속에도 애국 집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박수와 함께 열기가 대단했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방금 광화문에서 동아백화점 앞에서 시국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이제 또 시사 브리핑하러 들어왔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조사한 세월호 2년 더 조사한다. 망국입니다. 망국. 예? 망국입니다. 망국. 2014년 4월 16일 날 벌어졌나요? 이게 2년 더 하면 이제 18, 19년까지. 야, 조사를 5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뭔 조사를 해요? 이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킨 이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304명의 어린아이들을, 주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을 기획살인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울겨 먹어도 문재인이는 너무 울거 먹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이르면 연내 이익이 특조위가 구성된다. 특검 요청 권한까지 부여했다. 150억 쓴 일기 땐 큰 성과가 없다. 이게 또 150억, 200억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뭘 그러니까 왜 쓰는 거죠? 이게 왜 쓸까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기획살인한 것을 찾아내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 수사 조사를 받았고 재판도 끝났다. 검경합동수사 2014년 4월부터 10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 6월부터 8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2014년 4월부터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등이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재판도 마무리됐다. 일기 세월호 특조위는 150억 원 예산을 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니 왜 무기징역이요? 사형해야지. 그 많은 생명을 뺏어간 이준석이. 그럼요. 이날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공포 30일 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특조위죠.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다. 특조위는 첫 조사 개시를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하며 한 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야. 아니, 뭐 효과도 없고 성과도 지금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일에 경제 죽이는 일에 이게 또 등장한 겁니다. 150억은 누구 돈입니까? 이 소득 없는 이 일을, 이 소모적인 일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회가 이 세균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KBS 이사 해임할 근거를 감사원이 만들어줬다. KBS 이사의 야당 소속 이사를 이제 해임할 근거를 감사원이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감사원과 검찰은 문재인 임종석의 도구가 돼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인사조치 방안 마련하라. 방통위에 감사 보고서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24일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진 11명 중 퇴직 이사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이 인민재판위원회가 들어서 갖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보수 불태우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 추천한 이 위원들을 이제 임원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감사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한 말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단히 움츠려 있다. 공정거래 정책은 일부 불공정 재벌을 목표로 해야지 전체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저건 피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죽이려는 작전이잖아요. 지금 경제
대기업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소기업도 살리는 겁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네. 왜?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16.4%로 올려놓으니까 이 올려놓은 걸 반가이 하겠다고 국민 세금 3조 원을 들여갖고 300만 명에게 매월 13만 원씩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156만 원씩 퍼주겠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길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좋죠. 뭐니.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너무 서두르는 측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이나 잘 살게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겁니다. 포르가 동계올림픽 첫 진출, 그 뒤엔 한국의 쇼트트랙 전설 전희경 씨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이제 코치로 모셔다가 싱가포르에 이 꿈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 한 명이 선수로 올 수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경사랍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네. 작은 국가에서 이제 전희경 씨가 이 업적을 세웠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국가라도요, 네.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아시아 그럼요. 국가예요, 네. 싱가포르는. 자, 검경수사, 국정조사, 행정조사, 특조위 이어 5번째 세월호 조사. 이 세월호를 울고 먹어도 너무너무 울고 먹죠. 그죠? 옛날에 노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기획살인, 네. 304명을 이제 죽여버린 이 기획살인을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날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항로 중에 이걸 틀어갖고 200도 300도 돌아가게끔 하면서 그 다음에 철근을 엄청나게 실어갖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부숴갖고 이제 침몰시켰던 이 기획살인. 그리고 이준석 선장은 가스바람으로 도망가고 이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도망가고 네. 또 승무원들도 도망가고 그다음에 시켜야죠. 그런 사람은 무기징역이 말이나 그다음에 돼요. 이국종 씨가 그 당시에 4월 16일이죠. 2014년 4월 16일 날 네. 이제 그 구조 헬기 소방 헬기를 타고서 그 위를 돌았답니다. 돌았는데 모든 헬기가 땅바닥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왜 뜨지를 못하고. 근데 이국종 씨는 나는 뜨겠다. 내 임무는 쟤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떠서 돌았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획살인이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자, 헬기가 네. 거기에 달려가서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다 구조 헬기를 다 묶어놓은 겁니다. 구조할 수 있는 헬기를.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배를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고 그리고 침몰시킨 겁니다. 아니 그런 걸 밝혀야죠. 김장수가 그 당시에 안보실장을 했죠.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방조한 겁니다. 아주 일부러 죽이려고 김장수가 503 GP의 핵심 인물 김장수가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청와대가 뒤로 빠지고 해경이 주관으로 해군도 못 들어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304명을 기획살인한 것을 또 2년간 150억, 200억, 300억을 투자해갖고 또 그 사람들 잔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냈냐고요. 성과도 없다면서. 예. 여기에 민변이 들어간답니다. 민변. 민노총 민변. 지금 대한민국 이제 말리는 작전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또 정세균이가 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국회의장 추천 1명하고 여당에서 4명하고 한국당 3명, 공문의당 1명 이렇게 구성하면은 한국당 3명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공포 30일 내에 임명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 6명만으로도 활동하고 기본 활동 1년에 1년 연장 가능하고 1기 때보다 조사기간 6개월이 늘었고 횟수 제한 없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이 세월호를 가지고 울고 먹는 짓을 정세균이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와 임종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정세균에 의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바쳐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장관 6월 발견 왜 청와대에 보고 안 했나? 여당 전 정부 관료들이 장관을 왕따시킨 적폐다. 참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망하는 배
대한민국 호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세월호 구멍을 또 뻥 뚫고서 대한민국 망치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회가, 정세균의 국회가 국민 눈총 아랑곳 국회라고 안 읽습니다. 국회 보좌진 300명을 늘렸다. 아,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 이제 막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300명이면 뭐니가 얼마예요? 여야 8급 정원 법안 일사천리 가결, 인건비 연 67억이 더 늘었다. 이게 억억하는 것이 지들 맘대로입니다. 함께 통과된 눈에 띄는 법안들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의 날 지정,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도 했다.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에 구멍을 밑에다 뻥뻥뻥뻥 뚫어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 우린 10시간 조사했고 여권 인사들은 2-3시간 불가하다. 뭘 한 겁니까? 야권 인사들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보수 불태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동원됐습니다. 중국 정상회담 의제로 사드 압박, 외교부는 우물쭈물 이럴 줄 알았죠. 강경화 초띵 외교가 임종석 문재인 초띵 외교가 이렇게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사드 가지고 왕이와 시진핑 해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락말락 합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겠다고 달겨들었습니다. 1대1로라고 하는 중국 여기에 니들 들어와라. 그리고 인도 태평양 벨트에는 빠져라. 지금 왕이와 시진핑이가 지금 문재인을 가지고 놉니다. 임종석을 가지고 놉니다. 강경화를 가지고 놉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놉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이와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중국 군사회담 서두르며 밀어붙이는데 외교부는 조율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 봉인 해석도 계속 논란입니다. 청와대 외교부는 중국어 원문을 모른 채 중국 측 설명과 영문에만 의존해갖고 중송내 단계적 사드 처리인데 현 단계에서 일단락으로 강경화 초띵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초띵들은, 외교의 초띵들은 그거는 일단락 된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는 일단락 됐지. 그런데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데는 단계적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첫 단계고 이제는 사드, 전자파도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해라.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를 어쩝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을사보호조약보다 더한 일을, 이완용이보다 더한 일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와 강경화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중국 관계자들은 10, 30일 합의 전에도 사드 문제가 봉합된다고 우리 측에 말했었다. 청와대는 그런 중국 측의 설명만 믿고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전까지 사드 문제는 거론 안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 측은 연거푸 3차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10, 30일 합의 당시에도 중국 측 설명을 듣고 봉인됐다고 하더니 속아서 합의했나?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초띵 외교, 문재인, 임종석, 강경화. 세 사람 다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고 방송도 안 하냐고요, 이게. 신문이 그래도 지금은 좀 말해주네요. 중국 사드 레이더 중국 본토 탐지 못한다는 것 검증해달라. 그래서 성주에다 돈 것이 600km만 와라. 그래서 800km 비치면 안 된다. 중국 사드 레이더 전진 배치용 탐지거리 2000km로 전환 의심. 그래서 지금 중본토 탐지 못하는 거 검증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드에 발목 잡힌 외교입니다. 이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를 보는 겁니다.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참고 견뎌야 됩니까? 반미 친중의 인문 끌어내려야 한다. 임종석과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개똥의 외교 결과다. 안보 주권을 유린한 현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정직하게 글을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국선 변호인들 이메일로만 접견 신청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들 외부에 신상 노출된 사임 압력 우려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한 번 접견 거부한 뒤 추가 이메일와도 묵묵부답 양측 소통 없이 재판이 재개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이 재판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6개월 구속도 모자라서 2차 구속까지 하는 김세윤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촛불 든 단체 면죄부들나 보훈특별 사면 논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던데 이제 법무부의 박상기가 보수 불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반대 등 5개 집회 처벌자 전원 특사 검토하라. 이 지령을 검찰에다가 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다. 따라서 박상기와 문무일이가 지금 이 폭력 시위 공무방해죄를 다 없는 걸로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텔레비에 보니까 경제사범은 이제 특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사하는 범위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느냐 내년 설에 하느냐 하는데 이 폭력 사범들, 좌파 폭력 사범들을 다 놔줘라라고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박상기와 문무일이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에 포착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법무부 사드 반대 등 5개 집회 처벌자 전원 특사를 검토하라. 이 질의를 박상기가 한 겁니다. 자, 검찰에 명단 보고하라 공문을 보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모두 포함해라. 전문 시위권 상당수 사면 가능성이 있다. 5개 집회 참가한 인물단체들 대선 때 대부분 촛불 집회에 가담했다. 따라서 촛불 집회, 촛불 반란에 성공했기 때문에 촛불 반란에 참가한 자들을 다 놔줘라. 검찰 내부 국민이 납득 못할 것. 지금 문무일이와 박상기가 이제 이 좌파들을 다 풀어주고 우파들은 다 구속하고 이 짓거리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상기와 문무일이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저렇게 막가파로 자기 막가파예요. 지금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적폐청산 TF는 인민재판위원회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런 나라가 진짜.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하는 5개 집회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요게 핵심이 세월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이 세월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또 2년하고. 2년도 또 세월호 수사를 하고 또 특검까지 가고. 그 150억 300억. 문재인이는 해도 너무합니다. 문재인이는 해도 너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을 시키고 또 부정선거로 왕위를 찬탈해갖고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게 하는데 대놓고 이 짓을 합니다. 다시 옛 통진당 세력 이석비 석방하라 집요한 요구. 요번에 특사에 이석기가 풀려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석기가 석방되고 요 5개 주범들이 사면되면 이제는 5천만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없애버립시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홀로라도 싸우셨는데 없애버립시다. 이제 국민 여러분, 이제 이석기가 석방되고 또 누굽니까? 저 통진당. 또 민노총 한상균이가 석방되고 또 요 5대 공무집행제와 이 사람들이 다 사면되면 그때는 5천만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문재인이를 끄집어 내립시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쇠파이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지 다 오히려. 에? 아니 그런 쇠파이프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요. 좌파들이 드글드글 그냥 득실득실. 자, 빙판의 히든크 전희경 스케이트장 1개 싱가포르에서 기적을 쐈다. 그래서 평창에 한 명을 내보내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일주일에 6일 훈련. 그래서 전희경 씨 모셔갈 때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2번만 훈련하면 된다. 와서 폼만 잡아라 이랬는데 전희경 성격에 폼만 어떻게 잡느냐 실제로 해보자
해갖고 공기 잡고 6일간 교육시켜갖고 그 중에 한 명을 국가적인 대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희경 사전에 대충은 없었다. 처음에는 훈련하는데 선수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 가고 어유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기강부터 바로 잡았죠.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된다는 훈련은 어느새 주 6일 훈련으로 바뀌었다. 전희경은 금요일 하루 빼고 내내 훈련했다며 싱가포르에서 잘한다는 선수 성적이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기 때문에 강훈련만이 답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 쓸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한국 외교 쓸개가 빠졌다. 네. 문재인이, 임종석이, 강경화, 쓸개를 김경화입니까? 강경하죠. 강경화, 쓸개를 다 빼놓고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요즘은 누가? 이렇게 재밌어지네, 강천석 칼럼이. 그렇죠. 지금 아니 이상해요. 지금 조선일보가 반성하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가 그 상위에 앉아있는 간첩들의 농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키는데 앞장을 섰었는데 네. 앞장서 놓고 이제 임종석이와 문재인 체제, 강경화 체제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게 북쪽으로 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해갖고 북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바치려는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반성인지 부수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네, 이 부수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네, 못 보게 막 그때 우리 난리쳤죠. 보지 말자고. 자,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보니 리처드 홀브룩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생각난다. 홀브룩이 또 이제 고자세로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왕위는 주일 대사 시절 단정한 매너로 호감을 사기도 했던 외교관이다. 그랬던 그가 한국 상대할 땐 유독 오만불선해졌다. 왕위는 베이징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을 30분이나 혼자 기다리게 만들었다. 강경화를. 네. 그러곤 뒤늦게 나타나 훈계부터 시작했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언필신 행필과라고 합니다. 이른바 산불 문제를 놓고 한국을 닥달하는 소리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방문 정치인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왕의 훈시를 들어야 했다. 근데 그때 초선의원들은 가갖고 막 사바사바하지 않았나요? 그 짓 했죠. 민주당에 송영기를 포함해갖고 사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 짓을 했죠. 뭔 창피해요 진짜 우리나라. 화를 내도 본국 정부 지시대로 화를 내는 게 외교관이다. 왕위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거칠게 다뤄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시진핑의 방법이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앞의 책임이란 말을 꺼냈고 리커창 총리는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라 요구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한국 설명에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한국을 향해 역사에 대한 책임을 꺼내고 장애물을 치우라니 황당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제 돈 내고 중국 매를 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출범 전후 미국과 중국의 같은 단어로 다른 뜻을 전하려는 서툰 욕심을 냈다. 그게 균형 외교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 가지고 또 밤에 또 이 말 저 말 뒤집는 일을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했죠. 네. 뭐라고? 이 균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맞아. 뭐 EU라든지 아세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 외교하겠다. 이 촛딩과 같은 일을 문재인이와 임종석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의심을 사고 중국의 시달림을 받는 처지에 몰렸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게 산불이다. 누가 꾀인지 모르겠으나 국가 주권의 핵심 사안을 여당 의원이 묻고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는 얼렁뚱땅 방식으로 뭉치며 넘어가려 했다. 이것이 사단을 만들었다. 추미애의 저 민주당, 반역의 민주당, 그리고 강경화, 저 초딩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걸 지휘하는 문재인과 임종석,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대전략을 이제 깔아뭉개고 중국 편에 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저 난리네요. 30분이나 기다리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한 것도 그런 무시가 한국은 없네. 무슨 까닭인지 어떻게든 올해 내에 대통령 방중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 이것부터가 초딩이지. 문재인이 바보야. 외교를 함에 있어서 이번 해에 꼭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너무 외교냐.
그것도 이길 줄 알아야지.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이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반역의 짓거리를 니는 하느냐? 5천만을 반역하면서. 중국이 그걸 놓칠 리 없다. 산불에다 사드 성주 기지 현지 조사와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자단벽 설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얹어 내놓고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처럼 한국 주권을 짓밟고 윽박질렀다면 미국 대사관이 횃불과 촛불에 몇 겹으로 포위됐을 것이다. 정부가 미국엔 산불을 뭐라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1989년 출판돼 10년 동안 각종 세미나의 단골 화두가 된 책이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이다. 케네디는 그 안에서 중국의 미래는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대국을 넘보지 않고 경제대국에 만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성 패권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타협적 외교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한동안 케네디의 이 조언을 따르던 싶은 중국은 항로를 틀었다. 누가? 시진핑 해적이. 시진핑 해적이. 네. 후진타오. 네. 우리가 굴기하기 전에 좀 고개를 숙이자. 그리고 발톱을 감추자. 그 전에 장점이니 발톱을 철저히 감춰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자. 이랬는데 시진핑이 와서 시진핑 해적이 고개를 든 겁니다. 남중국의 인도만한 데를 갖다가 이 깃발만 꽂고. 조류에 따라서 네. 물이 빠지면은 섬이 되고 네. 물이 들어오면은 없는 데다가 이거 중국 땅이다. 이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된다고요? 인도만한 땅, 인도만한. 그래서 저는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국제사법재판소 저쪽 헤이그에 있는 거기에서는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내 맘이다. 이 짓 하는 해적 짓을 시진핑이가 하고 있어서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짓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해적 앞에 가서 이제는 네. 머리를 조아리고 대한민국을 잡아다가 북중 동맹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강경화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딱이네요. 자, 사드가 방어용 무기죠. 네. 그러면 미국의 자산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한미 동맹의 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는 것은, 네. 우리 그것을 중국이 이래라 말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권을 포기한 짓을 붉은 대낮에 강경화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은 짓을, 이완용이와 같은 짓을 문재인이와 임종석이와 강경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의 흥망이 중요한데, 네.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에서 이제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 강천석 칼럼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경제대국으로만 가면 될 텐데, 이제 사드까지 걸고 넘어가면서 군사적으로 한국을 중국에다 편입시키면서 미국에 대들려고 하는 이 시진핑이를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봤자 히틀러.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강대국의 중국의 미래는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대국을 넘보지 않고 지금 넘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경제대국에 만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성패권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기성패권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네. 위협하지 않는 타협적 외교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 타협을 버렸다. 사드를 갖다 놓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자기 편으로 북중 동맹에다가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사단이 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케네디 조언을 따르는 듯 싶던 중국은 항로를 틀었다. 지난 20년 미국이 군사 예산을 2.5배 늘리는 사이 중국은 18배나 확대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당대에서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선언했다. 이 발톱을 세운 겁니다. 고개를 바짝 쳐든 겁니다. 2050년에는 따라잡자. 그러고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DIA, CIA 리포트에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자, 짜고 친 고들이었습니다. 짜고 친 고들이 지난 14일부터입니까? 20일,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숭타오인가? 서열이 저 밑에 있는 당 대외 연락부장을 보냈습니다. 하급. 이제까지 2위, 3위, 4위를 보내던 것을 저 밑에를 보냈습니다. 이 자체가 김정은이 만나지 말아라 하는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니는 땅굴 전쟁을 잘 준비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니하고 사이가 나쁜 척 할 테니까 니는 땅굴 전쟁으로 미군들 25만 명
미국인들 25만 명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부산에 들어와 있는, 진해에 들어와 있는, 또 저 포항에 들어와 있고 한 미국 함정과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과 또 스텔스 구축함과 또 스텔스 전투기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획해갖고 우리 중국군이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2050년 이전에 중국몽을 실현하자. 아, 이거 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들어요. 아, 이거 해놓은 짜고 치는. 시진핑은 능히 이걸 할 해적입니다. 네. 이걸 능히 할 해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 안 내리면 선제 타격하는 것이 부메랑이 돼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이 날아가는. 미국 GDP는 1872년 패권 국가 영국을 앞질렀지만 미국이 영국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7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중국이 숭늉부터 마실 형편은 못 된다. 중국이 지금대로 행동한다면 중국금의 완성은 한국엔 악몽의 출발이 될지 모른다. 그 시대 한국의 최우선 국가 과제는 중국의 강압에 맞서 국가 주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강경화를 끌어내리고 임종석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의 자주를 찾자는 얘기를 한성주 장군부터 하고 있다. 기자가 왕위를 보고 홀 부르기 양반인 줄 아는데 30년 넘게 걸렸다. 그렇듯 중국 보고 미국이 양반인 줄 알 날이 오게 될 것이다. 1873년 일본 특명정권 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청황제, 동치제를 아련할 때 중국은 삼괴구 고두례를 요구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태종에게 했던 절이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후 5년밖에 안 돼 국력이 충실지 못했지만 소에지마는 끝까지 버텨서서 경의를 표하는 임례를 관철했다. 그게 청일관계의 한 틀을 정했다. 기계가 국력 못지않은 힘을 발휘한 경우다. 벼락부자 돈 냄새와 골목대장 주먹자랑을 벗어나지 못한 중국을 상대하려면 쓸개가 있어야 한다. 쓸개 외교가 절실하다. 우리 진짜 요즘 이병헌 그 나오는 영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그 인조 반정 실패했다고 막 굽신굽신해서 말도 안 되는 일 하잖아요. 예, 뭐 나라가 약하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제 신흥 국가로 등장하면서 명과 청 사이에서 명에 붙었던 인조가 이제 선택을 잘못한 거죠. 청이 더 세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청에게 항복하고 저 삼전도에서 삼괴 고두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 백성들을 전쟁의 참화에서부터 건져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미 동맹이 있고 북중 동맹이 있는데 이제 한미 동맹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붙겠다고 하는 강경화와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또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 망가뜨린 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를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입니다. 3불에 이젠 일한까지 중에 무슨 국을 하길래 일어나. 중국 관영 환구 15가 4월 전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장관에게 3불 일한을 언급했다며 일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약점을 잡았죠. 문재인이가 시진핑과 회담을 하는 것이 저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어떤 우를 범했습니까? 중국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불 안 된다. 이 비굴한 외교를 조선일보 사설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 비굴한 외교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팔아먹는 외교죠. 이건 이완용과 같은 을사보호조약을 맺어서 이제 대한제국을 일본에다 넘기는 외교권과 인사권을 박탈하는 그것과 똑같은 짓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와 강경화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70-80% 오늘 완성됐다고 제가 연설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를 끄집어내리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골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고 그 선의 기준은 우리 주권이다. 그죠? 주권이다.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굴복은 안 된다. 다음 달 중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키로 했다 한다. 캔슬해라! 캔슬해라! 임종석이, 문재인이, 강경화, 중국과의 정상회담 캔슬해라! 한미동맹을 지켜라! 대한민국 가져다가 북중 동맹에다가 갖다 바치려는 반역의 짓을 멈춰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 온 국민이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국민 우습게 본 국회의원 비서증원법 처리,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의원 특권 줄이기에는 그토록 미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제 밥그릇 늘리기에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합의하고 재빠르게 처리한다. 한국당, 홍준표 당 협조한다. 어제 본회의 투표 직전 한 의원은 비서 신설 비용을 국민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으니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했다. 그나마 여론을 의식한 67명이 반대 기권 표결을 했지만 찬성 151명에 묻혔다. 저 151명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40명, 또 한국당에서도 건너간 이런 사람들이 모아줬을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국회는 이미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망에 위반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탄핵했습니다. 추운데 지금 자기 거 그거 저거 늘려봤자 뭐하냐고요? 뭐에 그렇게 필요하냐고. 의원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맞아요.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만 우습게 봤습니까? 헌법 체계를 우습게 보고 헌법에 위반되는 짓을 탄핵이라고 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 비공개로 열렸던 국회 운영위 소위 속기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진다. 바꿀 때는 제대로 바꾸자. 의원도 3D 업종 중 하나인데 국민 눈치 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는 의원들 발언이 나온다. 이 속기록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그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은 개돼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국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그러니까요.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하는 얘기를 저 의원이 저렇게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자고 합니다. 폭력 시위꾼들을 사면하면 법치 무너진다. 네, 완전 무너졌어요. 지금 이미. 이 조선일보가 왜 이러죠? 네, 갑자기 조선일보가 왜 이러죠? 너무 떨어졌나 봐. 법무부가 굳이 제주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세월호 시위 등을 골라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현 정권의 지지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보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정부는 코드를 같이 하는 집단의 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별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만 되면 다른 사람들 눈치는 볼 필요도 없다는 듯하다. 정부 인사도 누가 뭐라든 이 사람들만 챙긴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교훈이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동아일보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한미 군용기 230여 대 4달 사상 최대 대북 시위를 하겠답니다. 미 F-22, F-35 등 140여 대가 참가합니다. 미국 비행기. 그래서 공중전의 지존으로 불리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는 한반도 전개 역사상 가장 많은 8대가 참가한다.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35B도 6대가 전개될 예정이다.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도 투입된다.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세 척의 항공모함에 이제 F-35를 포함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뜹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한국 공군까지 포함해서 230대가 뜹니다. 도합 430대가 떠서 이제 북폭을 하는 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합니다. 이제는 최대의 압박이, 이거보다 더 큰 압박도 등장할 겁니다. 올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텔스 3종 세트, 한반도 집결, 김정은의 차원 다른 경고. 이게 3종이 F-22, F-35A, F-35B 플러스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집결한다고 합니다. 랩터기와 F-35A입니다. F-22는 공중전용이고 F-35A는 대지 공격용이죠. 주 임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오산 기지에서 뜬다면 평양까지 10여 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빠르죠. 레이더를 피해 적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10분 만에 평양이 초토화됩니다. 최첨단 항공 전략 자산이 다음 달 한반도에 대거 출격합니다. 10분 만에 평양이 초토화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오산과 전북 군산 등 8곳에서 네. 땅굴 대비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오산과 군산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항공기 230여 대가 투입되고 미군 12,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전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공중 무력 시위는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한 해상 무력 시위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해상 공중 무력 시위가 연이어 전개되는 것이어서 북한에도 유례 없이 큰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대단하네요. 북한은 지난 해상훈련에도 보니까. 강력히 반발하는 그럼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항모와 전략폭격기를 상시 출격시킨 것이 냉전 시대에 나 저 사람이 저거 제대로 살아가겠나? 저 비만해갖고. 언제 핵전쟁이 북한이 특사로 방북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저거는 다 짜고 치는 고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폴밀 게임에서 기본으로 저거는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믿지 말고요. 그럼요.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 요구. 그래서 저 당 서열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보냈고 그걸 이제 핑계로 만나지 말아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굴 전쟁이 일어나면 시진핑은 빠지고 이렇게 하는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땅굴 전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고 이렇게 전략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10분 만에 초토화되면 땅으로 다 기어들어오겠네요. 그럼요. 정경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취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전직 국가장전보위상 김원웅은 협동동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살려고 저러는 겁니다. 살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틈이 보이면 쫓아내갖고 이제 자기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지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집중시키는 것을 피하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민심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정경택이 국가안전보위상에 기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일본 언론이 존경하는 이순신 제독,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잊혀진 전쟁, 정유재란 노량 출정식 고하던 날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 노량해전에서 이제 조선의 큰 별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제독이 전사합니다. 네,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왜군들이 철수를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조선 전쟁은 의미가 없다 해서 철수를 할 때 이제 공격 작전이 벌어집니다. 조명 연합군이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그럴 때 명나라의 장수들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왜군의 퇴로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를 해갖고 자기들도 죽으니까. 딱 지금 중국 스타일이네. 북한 그럼요. 챙기고 열어주고. 그럼요. 그렇지만 이순신 제독은 아니다. 한 놈도 내 바다에서 조선의 바다에서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노량해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강렬하게 전사하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라는 막을 내립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해군 이충무공 전몰 유허에서 바라본 관음포 바다, 이게 관음포 바다네요. 이순신의 순국 현장이다. 이게 노량해전이 있었던 여기서 적탄에 맞아서 순국했다는 거죠. 1598년 11월 18일 삼경 오늘 진실로 죽기로 결심했사오니 반드시 왜적을 섬멸시켜 주시길. 육지 명나라 왜군과 광화 협상에도 이순신은 반드시 복수, 해상길을 봉쇄했다. 충무공 죽음과 바꾼 찬란한 전과, 조총의 북서풍 이용한 화공으로 맞서 관음포 앞바다 벌겋게 물들었다. 여기가 벌겋게 물들었다는 거죠.
이순신 친히 북채 잡고 추격 중에 적이 쏜 총알에 겨드랑이 맞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유언을 남기고 4월 이순신 세미나 참석 1교수 영국의 넬슨 제독도 이순신보다는 한 수 아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게 해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이순신 제독은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전성을 남겼습니다. 넬슨은 23번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넬슨도 이순신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 집회 콕 집은 코드 특사 검토는 사면권 일탈이다. 임종석과 문재인과 또 박상기와 문무일이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적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씨 생각 잘하시오. 법무부가 특정 정치 집회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22일 전국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 박상기입니다. 법무부가 콕 집은 집회는 검찰청장은 누굽니까? 문무일입니다. 법무부가 콕 집은 집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서울 용산 화재 참사,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 관련 등 5개다. 사면권은 대통령에 속하는 권한으로 법무부는 청와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명단과 숫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성탄절이나 설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민중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공개 요구한 터다. 2015년 민중 총궐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지난 대선에서 자신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준 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주요 적폐 중 하나다. 이미 그 길로 들어갔다. 이제 태극 시민 여러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는 골기할 때가 옵니다. 한상균이와 또 누구죠? 이석기와 또 저 5개 폭력 시위대 이것들을 석방하는 날,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내리는 날로 알고 대비합시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빛난 시민의식. 선진국의 도약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아무리 부유한 국가, 효율적인 사회라도 올바른 시민의식, 튼튼한 공동체의식 없이는 온전히 지속될 수 없다. 포항지진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상호 공생을 위한 질서와 배려의 시민정신,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식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면 숱한 갈등 과제도 빠르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시민운동가들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에 안 맞는 옷, 노동이사제. 이게 노동이사제가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민노총 출신을 이사로 갖다 집어넣어갖고 경영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노동이사제는 독일도 도입했다. 아니다. 독일은 감독제만 하지 경영에는 노동이사가 그렇죠. 없다. 이거는 뭐든지 대한민국은 틀겠네, 이제. 경영에다가 집어넣자는 것이다. 민노총의 간부들을. 말도 안 되네요.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금융권에 먼저 적용하기보다 노사 문제의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 그 틀 안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회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부결된 지 4일 만에 나온 정부 입장이다. 공공분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면에서 공공분야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민간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전제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제시한 셈이다. 참 경제 죽이고 그 다음에 보수 불태우고 아주 전격적으로 아주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이사제는 안 맞는 옷이다. 독일을 비롯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적대적 노사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유럽식 사회적 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다. 민간 기업의 경영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제도를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임종석이는 한다. 문재인은 한다. 끄집어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그리스 꼴이 난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도 끄집어 내려라는 말씀을 오늘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네. 광화문에서도. 네. 근데 어제 오늘 이제 신문에서도 끄집어 내자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이 온통 공산화돼 있고 온통 주사파판인데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혈혁명이지 않습니까? 옐친도 무혈혁명으로 고르바초프를 물러내고 이제 무혈혁명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저 북아프리카에서도 그걸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는 항거하는 것이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태극기 혁명입니다. 네. 촛불 반란이었고. 네.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예. 오늘 빗속에도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드 사면. 근데 정말 뭔 말인지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면하면 정말 사면해줘야 될 사람들을 사면하는 거 아닙니까? 유네스도 요즘 며칠째 신문지상에서 사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면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전희경 씨가 이 업적을 세웠다 하고 나옵니다. 근데 잘했습니다. 싱가포르에도요, 네.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아시아 그럼요. 국이에요. 네. 싱가포르는. 자, 검경 수사, 국정조사, 행정조사, 특조위 이어 5번째 세월호 조사. 이 세월호를 울고 먹어도 너무너무 울고 먹죠. 그죠? 옛날에 노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 기획살인, 네. 304명을 이제 죽여버린 이 기획살인을 이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날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항로 중에 이걸 틀어갖고 200도 300도 돌아가게끔 하면서 그 다음에 철근을 엄청나게 실어갖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부숴갖고 이제 침몰시켰던 이 기획살인. 그리고 이준석 선장은 가스바람으로 도망가고 이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도망가고 네. 또 승무원들도 도망가고 그다음에 시켜야죠. 그런 사람은 무기징역이 말이나 그다음에 돼요. 이국종 씨가 그 당시에 4월 16일이죠. 2014년 4월 16일 날 네. 이제 그 구조 헬기 소방 헬기를 타고서 그 위를 돌았답니다. 돌았는데 모든 헬기가 땅바닥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왜 뜨지를 못하고. 근데 이국종 씨는 나는 뜨겠다. 내 임무는 쟤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떠서 돌았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획살인이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자, 헬기가 네. 거기에 달려가서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죠. 다 구조 헬기를 다 묶어놓은 겁니다. 구조할 수 있는 헬기를.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배를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고 그리고 침몰시킨 겁니다. 아니, 그런 걸 밝혀야죠. 김장수가 그 당시에 안보실장을 했죠.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방조한 겁니다. 아주 일부러 죽이려고. 김장수가 했네. 503 GP의 핵심 인물 김장수가 나는 재난통제사령탑이 아니다. 청와대가 뒤로 빠지고 해경이 주관으로 해군도 못 들어가게끔 하고 예. 이렇게 해서 304명을 기획살인한 것을 또 2년간 150억, 200억, 300억을 투자해갖고 또 그 사람들 잔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찾아냈냐고요. 성과도 없다면서. 예. 여기에 민변이 들어간답니다. 민변. 민노총 민변. 지금 대한민국 이제 말리는 작전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또 정세균이가 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국회의장 추천 1명하고 여당에서 4명하고 한국당 3명, 공문의당 1명 이렇게 구성하면은 한국당 3명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공포 30일 내에 임명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 6명만으로도 활동하고 기본 활동 1년에 1년 연장 가능하고 1기 때보다 조사기간 6개월이 늘었고 횟수 제한 없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야, 이 세월호를 가지고 울고 먹는 짓을 정세균이가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와 임종석이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임종석과 문재인이와 정세균에 의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높은 단계의 연방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바쳐지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장관 6월 발견 왜 청와대에 보고 안 했나? 여당 전 정부 관료들이 장관을 왕따시킨 적폐다. 참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망하는 배에 대한민국 호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세월호 구멍을 또 뻥 뚫고서 대한민국 망치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국회가 정세균의 국회가 국민 눈총 아랑곳 않고 국회라고 안 읽습니다. 국회 보좌진 300명을 늘렸다.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이 이제 막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300명이면 뭐니가 얼마예요? 여야 8급 정원 법안 일사천리 가결 인건비 연 67억이 더 늘었다. 이게 억억하는 것이 지들 맘대로입니다. 함께 통과된 눈에 띄는 법안들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의 날 지정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도 했다.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에 구멍을 밑에다 뻥뻥뻥뻥 뚫어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 우린 10시간 조사했고 여권 인사들은 2-3시간 불가하다. 뭘 한 겁니까? 야권 인사들 죽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보수 불태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동원됐습니다. 중국 정상회담 의제로 사드 압박, 외교부는 우물쭈물 이럴 줄 알았죠. 강경화 초띵 외교가 임종석 문재인 초띵 외교가 이렇게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죠. 사드 가지고 왕이와 시진핑 해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물락말락합니다. 한미 동맹을 파괴하겠다고 달겨들었습니다. 1대1로 1대1로라고 하는 중국 여기에 니들 들어와라. 그리고 인도 태평양 벨트에는 빠져라. 지금 왕이와 시진핑이가 지금 문재인을 가지고 놉니다. 임종석을 가지고 놉니다. 강경화를 가지고 놉니다. 대한민국을 가지고 놉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임종석이와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중국 군사회담 서두르며 밀어붙이는데 외교부는 조율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드 봉인 해석도 계속 논란입니다. 청와대 외교부는 중국어 원문을 모른 채 중국 측 설명과 영문에만 의존해갖고 중송내 단계적 사드 처리인데 현 단계에서 일단락으로 강경화 초띵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초띵들은 외교의 초띵들은 그거는 일단락 된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는 일단락 됐지. 그런데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데는 단계적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첫 단계고 이제는 사드
전자파도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해라.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를 어쩝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을사보호조약보다 더한 일을, 이완용이보다 더한 일을 임종석이와 문재인이와 강경화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중국 관계자들은 10, 30일 합의 전에도 사드 문제가 봉합된다고 우리 측에 말했었다. 청와대는 그런 중국 측의 설명만 믿고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전까지 사드 문제는 거론 안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중국 측은 연거푸 3차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10, 30일 합의 당시에도 중국 측 설명을 듣고 봉인됐다고 하더니 속아서 합의했나?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초띵 외교, 문재인, 임종석, 강경화. 세 사람 다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고 방송도 안 하냐고요, 이게. 신문이 그래도 지금은 좀 말해주네요. 중국 사드 레이더 중국 본토 탐지 못한다는 것 검증해달라. 그래서 성주에다 돈 것이 600km만 와라. 그래서 800km 비치면 안 된다. 중국 사드 레이더 전진 배치용 탐지거리 2000km로 전환 의심. 그래서 지금 중본토 탐지 못하는 거 검증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사드에 발목 잡힌 외교입니다. 이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를 보는 겁니다.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임종석과 문재인과 강경화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참고 견뎌야 됩니까? 반미 친중의 인문 끌어내려야 한다. 임종석과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개똥의 외교 결과다. 안보 주권을 유린한 현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정직하게 글을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참 다행한 일입니다. 국선 변호인들 이메일로만 접견 신청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들 외부에 신상 노출된 사임 압력 우려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한 번 접견 거부한 뒤 추가 이메일 와도 묵묵부답, 양측 소통 없이 재판이 재개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이 재판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6개월 구속도 모자라서 2차 구속까지 하는 김세윤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촛불 든 단체 면죄부들나 보훈 특별 사면 논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던데 자, 이제 이제 법무부의 박상기가 보수 불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 반대 등 5개 집회 처벌자 전원 특사 검토하라. 이 지령을 검찰에다가 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다. 따라서 박상기와 문무일이가 지금 이 폭력 시위 공무방해죄를 다 없는 걸로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텔레비에 보니까 경제사범은 이제 특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사하는 범위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느냐 내년 설에 하느냐 하는데 이 폭력 사범들, 좌파 폭력 사범들을 다 놔줘라라고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박상기와 문무일이를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에 포착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법무부 사드 반대 등 5개 집회 처벌자 전원 특사를 검토하라. 이 질의를 박상기가 한 겁니다. 자, 검찰에 명단 보고하라. 공문을 보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모두 포함해라. 전문 시위꾼 상당수 사면 가능성이 있다. 5개 집회 참가한 인물단체들 대선 때 대부분 촛불 집회에 가담했다. 따라서 촛불 집회, 촛불 반란에 성공했기 때문에 촛불 반란에 참가한 자들을 다 놔줘라. 검찰 내부 국민이 납득 못할 것. 지금 문무일이와 박상기가 이제 이 좌파들을 다 풀어주고 우파들은 다 구속하고 이 짓거리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상기와 문무일이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저렇게 막가파로 자기 막가파예요. 지금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적폐청산 TF는 인민재판위원회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런 나라가 진짜.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하는 5개 집회를 보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요게 핵심이 세월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이 세월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또 2년하고. 2년 더 또 세월호 등장하고. 수사를 하고 또 특검까지 가고. 그 150억 300억. 문재인이는 해도 너무합니다. 문재인이는 해도 너무합니다. 반역의 민주당, 그리고 강경화, 저 초딩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걸 지휘하는 문재인과 임종석,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대전략을 이제 깔아뭉개고 중국 편에 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더니 저 난리네요. 30분이나 기다리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한 것도 그런 무시가 한국은 없네. 무슨 까닭인지 어떻게든 올해 내에 대통령 방중을 성사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 이것부터가 초딩이지. 문재인 이 바보야. 외교를 함에 있어서 이번 해에 꼭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놈의 외교냐. 그것도 생길지도 알아야지.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이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반역의 짓거리를 니는 하느냐. 5천만을 반역하면서. 중국이 그걸 놓칠 리 없다. 산불에다 사드 성주 기지 현지 조사와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자단벽 설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얹어 내놓고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처럼 한국 주권을 짓밟고 윽박질렀다면 미국 대사관의 횃불과 촛불에 몇 겹으로 포위됐을 것이다. 정부가 미국엔 산불을 뭐라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1989년 출판돼 10년 동안 각종 세미나의 단골 화두가 된 책이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이다. 케네디는 그 안에서 중국의 미래는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대국을 넘보지 않고 경제대국에 만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성 패권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타협적 외교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한동안 케네디의 이 조언을 따르던 싶은 중국은 항로를 틀었다. 누가? 시진핑 해적이. 시진핑 해적이. 후진타오. 네. 우리가 굴기하기 전에 좀 고개를 숙이자. 그리고 발톱을 감추자. 그 전에 장점이니 발톱을 철저히 감춰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자. 이랬는데 시진핑이 와서 시진핑 해적이 고개를 든 겁니다. 남중국의 인도만한 데를 갖다가 이 깃발만 꽂고. 조류에 따라서 물이 빠지면은 섬이 되고 네. 물이 들어오면은 없는 데다가 이거 중국 땅이다. 이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된다고요? 인도만한 땅, 인도만한. 그래서 저는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국제사법재판소 저쪽 헤이그에 있는 거기에서는 이거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내 맘이다. 이 짓 하는 해적짓을 시진핑이가 하고 있어서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 짓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해적 앞에 가서 이제는 네. 머리를 조아리고 대한민국을 잡아다가 북중 동맹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강경화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딱이네요. 자, 사드가 방어용 무기죠. 네. 그러면 미국의 자산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또 한미 동맹의 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갖다 놓는 것은 네. 우리 그것을 중국이 이래라 말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권을 포기한 짓을 붉은 대낮에 강경화와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은 짓을, 이완용이와 같은 짓을 문재인이와 임종석이와 강경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대국의 흥망이 중요한데 네.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에서 이제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 강천석 칼럼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경제대국으로만 가면 될 텐데 이제 사드까지 걸고 넘어가면서 군사적으로 한국을 중국에다 편입시키면서 미국에 대들려고 하는 이 시진핑이를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봤자 히틀러.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강대국의 중국의 미래는 중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군사대국을 넘보지 않고 지금 넘보고 있다는 거죠. 네. 경제대국에 만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성패권국가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기성패권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네. 위협하지 않는 타협적 외교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 타협을 버렸다. 사드를 갖다 놓지 말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문재인과 임종석이를 자기 편으로 북중 동맹에다가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사단이 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케네디 조언을 따르는 듯 싶던 중국은 항로를 틀었다.
지난 20년 미국이 군사 예산을 2.5배 늘리는 사이 중국은 18배나 확대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당대에서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선언했다. 이 발톱을 세운 겁니다. 고개를 바짝 쳐든 겁니다. 2050년에는 따라잡자. 그러고서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DIA, CIA 리포트에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자, 짜고 친 고들이었습니다. 짜고 친 고들이. 지난 14일부터입니까?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숭타온가? 서열이 저 밑에 있는 당 대외 연락부장을 보냈습니다. 하급. 이제까지 2위, 3위, 4위를 보내던 것을 저 밑에를 보냈습니다. 이 자체가 김정은이 만나지 말아라 하는 시그널이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니는 땅굴 전쟁을 잘 준비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 있을 테니까, 그리고 니하고 사이가 나쁜 척 할 테니까 니는 땅굴 전쟁으로 미군들 25만 명, 미국인들 25만 명 포로로 잡고, 그 다음에 부산에 들어와 있는, 진해에 들어와 있는, 또 저 포항에 들어와 있고 한 미국 함정과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과 또 스텔스 구축함과 또 스텔스 전투기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획해갖고 우리 중국군이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2050년 이전에 중국몽을 실현하자. 오늘 빗속에도 애국집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박수와 함께 열기가 대단했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방금 광화문에서 동아백화점 앞에서 시국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이제 또 시사 브리핑하러 들어왔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조사한 세월호 2년 더 조사한다. 망국입니다. 망국. 예? 망국입니다. 망국. 2014년 4월 16일 날 벌어졌나요? 이게 2년 더 하면 이제 18, 19년까지. 야, 조사를 5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뭔 조사를 해요? 이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킨 이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304명의 어린아이들을, 주로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을 기획살인한 이 사건을 가지고 울겨 먹어도 문재인이는 너무 울거 먹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이르면 연내 2기 특조위가 구성된다. 특검 요청 권한까지 부여했다. 150억 쓴 1기 땐 큰 성과가 없다. 이게 또 150억, 200억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뭘 그러니까 왜 쓰는 거죠? 이게 왜 쓸까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기획살인한 것을 찾아내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 수사 조사를 받았고 재판도 끝났다. 검경 합동수사 2014년 4월부터 10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 6월부터 8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2014년 4월부터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등이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재판도 마무리됐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150억 원 예산을 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니 왜 무기징역이요? 사형해야지. 그 많은 생명을 뺏어간 이준석이. 그럼요. 이날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공포 30일 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특조위죠.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다. 특조위는 첫 조사 개시를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하며 한 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야. 아니, 뭐 효과도 없고 성과도 지금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일에, 경제 죽이는 일에 이게 또 등장한 겁니다. 150억은 누구 돈입니까? 이 소득 없는 이 일을, 이 소모적인 일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회가 이 세균전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KBS 이사 해임할 근거를 감사원이 만들어줬다. KBS 이사의 야당 소속 이사를 이제 해임할 근거를 감사원이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감사원과 검찰은 문재인 임종석의 도구가 돼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진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인사조치 방안 마련하라. 방통위에 감사 보고서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24일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진 11명 중 퇴직 이사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금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이 인민재판위원회가 들어서 갖고 지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보수 불태우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 추천한 이 위원들을 이제 임원들을 배제하는 역할을 감사원이 앞장서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한 말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단히 움츠려 있다. 공정거래 정책은 일부 불공정 재벌을 목표로 해야지 전체 대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저건 피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죽이려는 작전이잖아요. 지금 경제 대기업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소기업도 살리는 겁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네. 왜?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16.4%로 올려놓으니까 이 올려놓은 걸 반가이 하겠다고 국민 세금 3조 원을 들여갖고 300만 명에게 매월 13만 원씩 한 달에 얼마가 됩니까? 156만 원씩 퍼주겠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길로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좋죠. 뭐니.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너무 서두르는 측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이나 잘 살게 하겠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겁니다. 포르가 동계올림픽 첫 진출, 그 뒤엔 한국의 쇼트트랙 전설 전희경 씨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을 이제 코치로 모셔다가 싱가포르에 이 꿈나무들이 자라서 이제 요번에 평창 올림픽 때 한 명이 선수로 올 수 있는데 이게 국가적인 경사랍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네. 작은 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을 시키고 또 부정선거로 왕위를 찬탈해갖고 보수를 불태우고 경제를 죽이게 하는데 대놓고 이 짓을 합니다. 다시 옛 통진당 세력 이석비 석방하라 집요한 요구. 요번에 특사에 이석기가 풀려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석기가 석방되고 요 5개 주범들이 사면되면 이제는 5천만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없애버립시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홀로라도 싸우셨는데 없애버립시다. 이제 국민 여러분, 이제 이석기가 석방되고 또 누굽니까? 저 통진당. 또 민노총 한상균이가 석방되고 또 요 5대 공무집행제와 이 사람들이 다 사면되면 그때는 5천만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문재인이를 끄집어 내립시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쇠파이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지 다 오히려. 에? 아니 그런 쇠파이프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왜 나오냐고요. 좌파들이 드글드글 그냥 득실득실. 자, 빙판의 히든크 전희경 스케이트장 1개 싱가포르에서 기적을 쐈다. 그래서 평창에 한 명을 내보내는 겁니다. 훈련시켜서 일주일에 6일 훈련. 그래서 전희경 씨 모셔갈 때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2번만 훈련하면 된다. 와서 폼만 잡아라 이랬는데 전희경 성격에 폼만 어떻게 잡느냐 실제로 해보자 해갖고 공기 잡고 6일간 교육시켜갖고 그중에 한 명을 국가적인 대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희경 사전에 대충은 없었다. 처음에는 훈련하는데 선수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 가고 어유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기강부터 바로 잡았죠. 일주일에 2번만 해도 된다는 훈련은 어느새 주 6일 훈련으로 바뀌었다. 전희경은 금요일 하루 빼고 내내 훈련했다며 싱가포르에서 잘한다는 선수 성적이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였기 때문에 강훈련만이 답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 쓸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한국 외교 쓸개가 빠졌다. 네. 문재인이, 임종석이
강경화, 쓸개를 김경화입니까? 강경하죠. 강경화, 쓸개를 다 빼놓고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요즘은 누가? 이렇게 재밌어지네, 강천석 칼럼이. 대화들이. 그쵸. 지금 아니 이상해요. 지금 조선일보가 반성하는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가 그 상위에 앉아있는 간첩들의 농간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키는데 앞장을 섰었는데 네. 앞장서 놓고 이제 임종석이와 문재인 체제, 강경화 체제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게 북쪽으로 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연방제 해갖고 북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바치려는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래서 거친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반성인지 부수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네, 이 부수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네, 못 보게 막 그때 우리 난리쳤죠. 보지 말자고. 자, 이거는 좀 읽어볼게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보니 리처드 홀브룩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생각난다. 홀브룩이 또 이제 고자세로 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왕위는 주일 대사 시절 단정한 매너로 호감을 사기도 했던 외교관이다. 그랬던 그가 한국 상대할 땐 유독 오만불선해졌다. 왕위는 베이징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을 30분이나 혼자 기다리게 만들었다. 강경화를. 네. 그러곤 뒤늦게 나타나 훈계부터 시작했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언필신 행필과라고 합니다. 이른바 산불 문제를 놓고 한국을 닥달하는 소리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방문 정치인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왕의 훈시를 들어야 했다. 근데 그때 초선 의원들은 가갖고 막 사바사바 하지 않았나요? 그 짓 했죠. 민주당의 송영기를 포함해갖고 사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그 짓을 했죠. 뭔 창피해요 진짜 우리나라. 화를 내도 본국 정부 지시대로 화를 내는 게 외교관이다. 왕위 문제의 본질은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거칠게 다뤄 길들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게 시진핑의 방법이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앞의 책임이란 말을 꺼냈고 리커창 총리는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라 요구했다. 장애물.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한국 설명에 과학적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옹호자가 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한국을 향해 역사에 대한 책임을 꺼내고 장애물을 치우라니 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제 돈 내고 중국 매를 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출범 전후 미국과 중국의 같은 단어로 다른 뜻을 전하려는 서툰 욕심을 냈다. 그게 균형 외교라고 하는 단어죠. 이거 가지고 또 밤에 또 이 말 저 말 뒤집는 일을 문재인과 임종석이가 했죠. 네. 뭐라고? 이 균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맞아. 뭐 EU라든지 아세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 외교하겠다. 이 촛딩과 같은 일을 문재인이와 임종석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의심을 사고 중국엔 시달림을 받는 처지에 몰렸다.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게 산불이다. 누가 꾀인지 모르겠으나 국가 주권의 핵심 사안을 여당 의원이 묻고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는 얼렁뚱땅 방식으로 뭉치며 넘어가려 했다. 이것이 사단을 만들었다. 추미애의 저 민주당